네, 어서오세요. 어제 설명드린 이 두 분 있잖아요. 이제 금리, 환율,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진위를 이용함으로써 어떤 식의 이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의 어떤 큰 유동성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조금은 오늘도 조금은 약간 좀 큰 흐름으로 좀 놓고 보겠습니다. 왜냐? 자, 사실 이 진위를 이제는 완벽히 이해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느끼시는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전통적인 어떤 금융 투자의 가치관 이런 것들도 바뀌실 거고 자, 오늘 꾸준하게 어떤 투자의 수단으로 아니면 재테크의 수단으로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 자산을 불려 나가시는 중에 이제 조금 흔들리실 거예요. 어떤 게 흔들리냐면, 아니, 뭐 한다고 땀을 흘려서 아니면은 어떤 시간을 들여서 이러한 소득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본업에 어떻게 보면은 충실해야 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어떤 피드백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겪어요. 뭐냐면 가끔씩 초기 투자를 하실 때, 처음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주변가 한 30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뭐 주식을 하시다 보면 아니면 다른 투자를 하시다 보면 운 좋게 막 하루에 500만 원을 벌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냥 회사 그만두고 회사에서 나오는 퇴직금이나 이런 걸 받고 그냥 전업 투자로 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하세요. 근데 대기문병 다 망하죠. 그렇게 뭐 실천에 옮기기도 힘들지만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좀 희망성진 아니면은 어 약간 전통적인 어떤 직업 가치관에서 좀 다른 측면으로 투자 수단으로 전업 투자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다 실패하잖아요, 사실은. 뭐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제 접근들을 하시는데, 근데 진이는 좀 다르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 어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진이 자체가 약간 지금 자산을 불려주고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보완적인 부분, 단점이 아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또는 환율에 대한 어떤 리스크적인 측면을 잘 관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진위를 이용함으로써.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어떤 직업에 관련된 전통적인 직업 의식에서 조금 이제 그 이격이 대비 생겨요. 그게 뭐냐면 기존에 땀 흘려서 일해서 돈을 벌자.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꾸준히 안정적으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일을 하면. 근데 진이가 지금 어때요? 리스크 관리가 된다는 의미가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루하루 꾸준하게 돈을 벌어다 주고 있는 거예요. 약간 직업이랑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진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꾸준한 진의를 일을 시킴으로써 여러분들 대신을 해서 일을 시킴으로써 지금 진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한 투자 수익을 얻어오는데 이게 반대로 다르게 얘기하면 약간 직업 같은 거예요. 직업. 여러분들이 그냥 진의를 통해서 그냥 소득을 받는 거예요. 계속.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듯.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을 한번 좀 따져보자고. 왜냐, 제가 조금 많이 놀래요. 뭘 놀래냐면,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하지만, 어, 기존의 이제 직업 가치관, 이거 우리 뭐 부모님 세대 때도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직업 가치관들이 지금의 MZ 세대들, 지금의 어떻게 보면, 온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MZ 세대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 가치관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통적인 어떤 직업 가치관은 결국에는 뭐 때문이에요? 안정성. 이 안정성이 뭡니까? 리스크 관리잖아요, 리스크. 그쵸? 그 리스크 관리 때문에 안정성,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라든지, 뭐 교사, 대기업, 왜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까?
이게 그런 식의 어떤 전통적인 가치관이 있어요. 안정성 중시. 어, 너무 뭐 큰 틀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요즘 이제 시대상, 자본주의 시대에서의 어떤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좀 뛰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공유를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안정성이고, 그 다음에 뭐 사회적 지위 또는 명예, 이런 것들. 이거는 뭐 부가적으로, 어, 본 직장을 다님으로써 따라오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직업 관련된 얘기죠. 사회적인 얘기. 잠시. 또 따라오는 게, 뭐, 경험. 네, 경험이라든지 또는 연공서열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이제 노하우, 이런 것들.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긴단 말이죠. 음.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뭐 지금 이제 나이가 좀 드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부모 세대에서 말씀하시는 리스크 정보. 리스크 어떻게 보면은 회피. 자, 요 부분. 예. 약간 이제 요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조금 큰 틀에서 보는 얘기입니다. 사회적 기대와 증인.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이제 전통적인 직업 가치관이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들어온 내용들. 근데 지금의 세대들, 지금의 어떻게 보면 좀 젊은 세대들, MZ 세대들의 어떤 직업 가치관은 좀 달라요. 뭐 이 부분은 저도 좀 공감을 많이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네, 그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약간 돈이 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MZ 세대들 어떤 직업 가치관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근데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젊은 사람들, 흔히 얘기해서 MZ 세대들이 직업 가치관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느냐. 자, 우리가 조금 뭐 바꿀 어떤 가치관들도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걸 좀 비교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진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업에 관련된, 흔히 얘기해서 직업의 전통적인 직업 가치관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떤 과정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진의가. 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좀 보자고요. 이게 지금은 약간, 어, 임기 세대들의 가치관의 특징이 땀 흘려 일하자 이런 거 잘 없어요. 네, 이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율성, 적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돈을 많이 벌자. 일단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유연성, 효율성 뭐 이런 거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목적의 미 추구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원입니다. 솔직히 이게 뭐이가요. 그 다음에 뭐 워라밸. 이 MZ 세대들이 얘기 많이 하죠. 워라밸. 결국에는 자기가 어, 목표한 어떤 삶의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과도한 야근 또는 장시간의 어떤 근무 이런 걸 기피하는 그런 삶을 추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 연륜이나 어떤 학연, 지연 이런 거 잘 안 따져요. 그리고 또 하나, 어, 요런 것,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저는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디지털 친환경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좀 특화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MZ 세대의 가치관 특징이, 네, 직업 가치가. 근데 이게 뭐 중년 세대, 뭐 지금의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 뭐가 맞다 틀리다 지금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러한 가치관이 어떻게 보면 직업 가치관이 지금 좀 바뀌고 있는데, 그 바뀌는 어떤 그 정점에 있는 목표는 뭐냐? 결국엔 돈이에요, 돈, 투자 자산. 여러분들의 돈, 경제적인 회바, 시간적인 여유, 시간적인 자유를 찾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것들,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근데, 뭐,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시대,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예, 이러한 흐름은 결국에는 이 돈이라는 게 목적, 뭐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은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 가보세요. 되게 이게 냉정한 느낌들이 많단 말이에요. 약간 인간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떠나서 뭐 정의라는 그런 것들이 잘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돈이 있어야 되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은 뭐 시간적인 자유나 경제적인 자유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할 뿐더러 어떤 인간에 대한 시급을 못 받잖아. 그래도 노숙자들도 많고요. 뭐 반대급부로 얘기를 하면 단점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것들도 많은데 그래서 지금 MZ 세대들의 직업적 가치관의 특징이 좀 잘 매도나는 어떤 이제 투자 수단이 저는 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진이가 이제는 어떤 투자 수단이 아니고요. 하나의 직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비유 설명을 드렸지만 뭐 주식을 함으로써 갑자기 이제 투자 수익이 엄청나게 생겨서 자신이 이제 땀 흘려서 일했던 본업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는 어떤 흐름이 나와버리면 이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좀 더 편하게, 사실 그 편한 게 아니에요. 편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앉아서 컴퓨터 하면서 전문 투자자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어떤 직업을 삼고 돈을 벌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실현 가능성이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 개인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진위를 여러분들은 이제 알고 계신단 말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진위 자체를 어떤 이 MZ세대 직업 가치관에 어떻게 보면은 제일 잘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하나의 뭐 투자 수단으로 보자 이 말이 아니라 조금 더 개념을 발전을 시켜서 그냥 직업으로 보는 거예요, 직업. 여러분들이 직업이 뭐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자 직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꾸준하게 뭐 평생 동안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전통적인 어떤 직업 가치관에서 보면 안정성, 뭐 이런 사회적인 지위, 명예 이런 거는 좀 힘들다. 내려놓고 내려놓고 보면 결국에는 이 안정성 그리고 해피, 리스크 해피 요 도예요. 결국에는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보다 남의 주머니에서 안정적으로 돈을 가지고 오는 게 심리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좋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엔진 세대들은 지금 어떻다고요? 뭐 이런 디지털, 그 다음에 목적이 그냥 돈이에요. 남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일단 돈만 많이 벌자. 어, 돈만 많이 벌자.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데 있어서 이 자율성이나 또는 유연성, 흔히 얘기해서 효율적으로 돈을 벌자. 그 얘기는 자기의 어떤 신체적인 거,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거 많이 투자 안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욕심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자본주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최적화하기 위한 뭐 최적화하러 가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나쁘다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진짜 부자들은요, 그렇게 막 자기들 신체나 이런 거 지대는 잘 안 해요. 예. 물론 운도 있어야 되고 세상을 좀 더 내다보는 눈도 길러야 되지만 뭐가 됐든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어 좀 어떤 투자 자산을 잘 만나거나 아니면은 뭐 선택과 집중을 잘했거나 뭐 그러한 어떤 그 열정 이런 것들을 잘했겠죠. 그래서 그거를 또 직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자들이 되고 아니면은 성공을 하고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전통적인 직업의 가치관으로 놓고 보면, 어떤 투자 자산을 통해서 그거를 자기가 직업으로 삼고, 그거를 통해서 뭐 자산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간다. 이런 것들이 약간은 좀 이해 충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MZ 세대들한테 놓고 보면 MZ 세대들 입장에서는 진위가 그냥 저게 직업이거든요. 그냥 직업. 어, 정말 좋잖아요. 앉아서 진이가 알아서 오토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어다 주고 시간 남고 시간에서 자유롭게 해방되고 거기다가 꾸준하게 매일매일 수익을 또 어쨌든 간에 만들어 주고 그쵸? 그렇게 보면 어, 이 젊은 세대 입장에서 얼마나 좋은 투자 상품이 아닌가 투자 상품을 넘어선 거죠. 직업으로 삼을 만큼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지금 지니를 운영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그 정도의 이 지니 자체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전통적인 직업 가치관을 물론 적립식에 관련된 어떤 어 투자 방식 이런 것들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약간의 소득이 있으면 더 좋죠. 자산을 더 빨리 들일 수 있는 거니까요. 더 빨리 늘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하여간 혹시나 이 진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투자 자산으로, 투자 수단으로 만약에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신 분들이라면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약간 직업 개념으로 매일같이 직업은 뭡니까? 약간의 출근도 해야 돼요. 퇴근도 해야 되고 365일 뭐 쳇바퀴처럼 같은 뭐 일들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약간 의무감을 섞고 진위를 그렇게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로 이미 비교를 하셔서 두 개의 직업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것도 좋잖아요. 네, 물론 투자 수단이지만, 어, 그리고 이제는 평생장이라는 개념이 없단 말이죠. 어제도 잠깐 제가 드라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평생 직장 개념은 뭐 제가 볼 때는 2000년 이전으로 끝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요즘은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다들 언제 잘릴지 모르잖아요. 그런 불안감 속에 있기 때문에 직업을 여러 개 두는 거는 제가 볼 때 엄청나게 도움을 주는 느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잘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왜냐면 그 드라마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배경 지식이 잘 없으면 너무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면 물론 이제 거기서 안정적으로 리스크 어떤 회피를 하면서 뭐 기업에서 돈을 받으면서 뭐 살아갈 수는 있겠죠. 일정 부분 그냥 진짜 살아는 살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직업이 끝났을 때, 예, 그 직업이 어떻게 보면 자산을 불려주는 기업은 아니다네. 그냥 일정한 소득 수준의 어떤 월급을 받는 형태일 뿐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공부를 또 하셨지만, 인플레이션, 환율, 금리, 이런 걸 따지다 보면 그게 돈이 아닌 거거든요, 가치가. 10년 년 가치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그런 드라마에서도 나오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다. 나와서 다른 것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직업을 또 구해야 돼요. 거기에서 또 발생하는 시간, 그게 시간의 자유가 아니고 시간에 촉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다른 또 직장을 또 찾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좀 느끼는 것들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진의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진의를 이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이 진의를 어떤 투자 수단을 좀 넘어서서 하나의 직업으로 보자고요, 직업. 왜냐하면 충분히 그럴 메리트, 그러니까 그럴 만큼의 매력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직장에서 월급 받는 것만큼, 당연히 이제 시간을 녹여서 시간을 투자를 하시면 직장을 다니듯이 한 10년 정도, 10년은 아닙니다. 그냥 5년 정도만 진의를 직업처럼 꾸준하게 그러니까 운영을 하시면 직장에서 받는 급여보다 훨씬 더 많이 벌잖아요. 사실 이러한 투자 상품이 아니고 이러한 수단이 없거든요. 진의를 하나의 기업으로 놓고 보시자고요. 네, 진의가 그냥 직장이에요, 직장. 진의는 곧 직업이고
여러분들의 미래의 직업이 아닌 지금 당장에 돈을 벌어다 주는 힘이 아닙니다. 그게 결국에는 어, 이 목적성, 의미, 이게 결국에는 돈이랑 연관이 되거든. 근데 돈을 진이가 벌어다 준다면 아니.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진이라 하신 이유가 뭡니까? 꾸준하게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즘의 직업의 개념은 그냥 돈이에요, 돈. 그냥 직업은 이제 수단이 되는 거예요. 뭐 평생 직장 개념이 없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직업을 갖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위치에 이 진이가 내려가는 거. 왜냐, 진이는 안정적으로 돈을 계속 벌어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진이를 하나의 투자 수단으로 놓고 보지 말고 이제는 약간 직업의 개념으로 놓고 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정말 좋은 어떤 그 생각의 전환, 패러다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이게 어느 순간이 놓고 우리가 다 5년이 됐다, 10년이 됐다 그 시간을 녹여서 직업처럼 호주머니 아침마다 출퇴근하듯이 진이를 가동하고 진이를 운영하고 하시다 보면 기존의 직장에서 얻는 월급 수준이 아닌 그 이상의 어떤 진짜 이 워라밸을 추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왜냐? 시간도 많이 남잖아요. 그렇게 되게. 시간뿐만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자유로워질 수 있고 시간적으로도 자유로워져.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유가 다 생겨요. 그리고 진이를 이게 로봇이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그 머리를 짜내고 여러분들이 정주다다가 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요. 예, 그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진이를 개념이나 어떤 사회적인 그러니까 트렌드, 그 다음에 자본주의 시장에만 부탁해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를 해서 직업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진이를 운영을 하시게 된다면 그냥 여러분들의 시간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은 그냥 자연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거기서 남는 어떤 시간의 자유나 경제적인 해방 부분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왜냐? 지금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자본주의 시장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냥 기업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인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진이의 주인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어, 그 남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뭐 건강을 더 챙기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뭐 다른 식의 자기 발전을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약간 개념을 좀 많이 바꿨으니. 근데 이게 이 전통적인 직업의 어떤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바꾸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나마 좀 금융 문맹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 뭐 입만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10년, 20년 동안 그런 식의 어떤 어 그 직업에 대한 매몰이 되다 보면 이 사회에 나왔을 때 사실 사회생활 하는 거지만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게 사회에 나왔을 때 이 금융 문맹이라는 게 생겨요. 그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가 금융 문맹이 되게 좀 높아요. 문맹률이 엄청 높습니다. 왜냐?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금융 그런 어떤 교육 체계가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개인 투자도 많이 하게 되고 사실 뭐 무덕적인 이런 데 보면은 개인 투자 잘 안 하거든요. 개인적인 어떤 직접 투자를 거의 안 해요. 한 10%도 안 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거의 70% 이상이거든요. 거의 다 간접 투자를 합니다. 근데도 그 간접 투자를 하면서 나오는 그 투자 수익으로 미국이든 아니면 유럽이든 연금 형태로 다 먹고 살아요. 그런 어떤 투자 문화가 안정적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길을 제시한 적도 없지만 그런 투자 상품도 없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던 거 없기 때문에 직접 투자에 자꾸 매몰한다. 직접 투자를 자꾸 해서 이기려고 해. 어떤 투자의 그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는데 약간 승부사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도망처럼 하게 되고, 현명한 투자가 안 되고, 안정적인 투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진이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패러다임을 좀 바꾸고, 기존의 직업의 가치관에서도 조금 벗어나서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추구하는 목적이 들고 있는 돈이거든요. 돈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부자는 아무리 거지같이 입고 있어도 그냥 부자예요. 예. 이야, 대단하시네요. 그럼 결정을 하는 데까지 예, 지금 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결정을 하는 데까지 제가 좀 뭐 이바지를 했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도 금융 상식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예,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정말 봅니다. 이게 결정은 해야 되거든요, 결정. 결정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 예, 근데 그 선택을 뭐 뭔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루지 투자에 따라오는 결과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게 잘못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그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승부 보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안정적이라는 개념, 리스크가 없다는 개념을 리스크 관리가 된다는 개념을 이제는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내주는 진위 같은 거에 의미를 엄청나게 부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그 대한민국 분들이 대한민국 우리 그 투자 개념이 자꾸 이렇게 순도산이기로 한단 말이에요. 한방 절대 없습니다. 배당님. 한방이 죽는 경우는 있어도 한방에 성공하는 경우는 잘 못 봤어요. 네, 그래서 뭐 장기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그 장기 투자한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 투자 수단, 지금 여러분들이 진의를 운영을 하시고 계시지만 그거는 투자 수단이거든요. 투자 수단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판단 능력이 좀 있어요. 투자 판단 어떤 그 눈이. 그래서 금융 그 문맹을 벗어나야 돼. 그래서 제가 안전자산 얘기도 말씀드리는 거고 위험자산도 말씀드리고 환율, 뭐 금리, 인플레이션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쉽다. 진의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왜냐? 선수 전략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는 거랑 모르고 이렇게 하는 거랑은 의미 부여하는 것 자체가 달라지거든. 그리고 이 마음가짐도 달라져요. 자기가 아무리 장기로 간다고 했지만 근데 여러분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장기 투자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근데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로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장기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변 상황 때문에 장기 투자 못하는 경우들이 생겼을 때 근데도 조금 더 긴축을 좀 하면서 그거를 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의 금융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 그때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많이 드렸고 오늘 이 직업 가치관에 대한 부분도 약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고 해외의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직업 가치관은 계속 바뀌어요.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거랑 또 다르다고 볼 수도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들을 로봇이 다 대체해버린다니까요.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 그쵸? 그런 것까지도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 너무 빨리 변하잖아. 너무 빨리. 특히, 암호화폐 들어오고 나서요, 이 나라라는 특경이 사라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금융 장벽이 사라졌어. 그래서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정말 빠르게.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을 좀 빠르게 익히고, 그리고 좀 마음을 많이 열고요. 금융 문맹에서 우리는 탈피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오는 이제 투자 주식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주는 진위 같은 경우 리스크 관리가 되는 투자 상품인 경우는 의미 부여를 많이 하고 어떤 직업의 개념, 장기적인 흐름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저는 추천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의미 부여를 엄청나게 많이 하셔야 처음에 어떤 마음가짐, 장기 투자하려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장기 투자를 처음에 개념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그거에 다르게 장기 투자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감정 컨트롤 하려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야 돼요. 그쵸? 그래야 그러한 어떤 그게 욕구거든요. 수익 실현의 욕구. 어,
주식을 하시다 보면 많이들 실패하잖아요. 네. 수익이 조금 나면 팔아요. 그런 어떤 오류를 범하면 안 돼요, 사실은. 물론 뭐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뭐 주식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진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투자 상품 자체가 리스크 관리가 되어 있는데 이건 무조건 장기로 가는 게 맞는 전략이 되는 건 사실 따져놓고 보면 그래서 이 직업에 관련된 얘기 어떤 직업 가치관에 관련된 얘기도 제가 좀 드렸고 물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자주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바로 드리는 이유는 이 그 드라마를 먹고 보니까 김 부장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세대 간의 차이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제가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정리를 해서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가 무슨 말을 드리는지 잘 아실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이 진위에 대해서 많은 좀 대책을 가지시고 약간 직업의 개념으로도 놓고 보시는 것도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도 이런 내용으로 더 설명을 많이 드리고 그리고 더 좋은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면서 그러한 이유 같은 것도 또 설명을 많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이들 뭐 안정적으로 수익도 내고 계시는데 리스크 관리가 된 투자 상품의 경우는 무조건 장기 투자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진리예요, 진리.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하시다 보면 또 여러분들만의 투자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 투자 성향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진입 생태계 안에서 또 투자 상품을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방식을 또 바꿀 겁니다. 몇 개는 뭐 중기로 간다가 몇 개는 또 단기로 간다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진입 생태계 안에서는. 그리고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야 수익이 득돼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더 많이 느끼실 수 있거든. 예, 그래서 오늘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 내일은 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또 진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Without even trying, she's making